예, 반갑습니다. 프롭테크와 인공지능 그리고 스페이스워크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페이스워크는 인공지능 건축 설계 엔진 기술과 부동산 가치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토지의 가치를 추정하고 또 거래를 돕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풀타임 기준으로 40여 명 이상의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품 개발과 기술에 관련된 분들이 25명 이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00억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월 활성 사용자는 18,000명, 그리고 일 활성 사용자는 1,5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매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검토되는 토지의 면적은 약 1억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료 투자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까지 분석된 토지의 면적과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5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약 1.5조 이상의 토지를 검토해 왔습니다. 예, 저희는 KB 인베스트먼트, 크레딧 파트너스, 스톤브리지 벤처스, 또 테라핀테크, 또 직방, 우미건설, 한양대 기술지주, 그리고 스틱 벤처스 등 다양한 주주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술 기업과 함께 성장을 경험해본 훌륭한 투자자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주요 고객은 LH공사, 또 SH,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여러 정부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조합과 시행사, 건축사,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관계사로서는 경계 없는 작업실이 저희 함께하고 있고, 또 공간의 가치라는 상업용 부동산 분석 스타트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단연컨대 이제 주거 공간에 관련된 것이 가장 단일 활동 대비 비용과 또 수익과 자산 규모가 가장 큰 활동일 것입니다. 저희가 뭐 굳이 엥겔 지수나 여러 통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많이들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내 거주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순자산은 작년 기준으로 약 3억 5천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약 75.5%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프롭테크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프로퍼티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이자 신조어입니다. 프롭테크의 범위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을 운영하는 핀테크와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개업 쪽,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공유경제 이렇게 넓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높은 도메인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법과 규제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더욱 적용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분야이고, 조금씩 그 결실을 맺고 있는 분야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2012년부터 해서 투자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 시드 단계와 시리즈 A 단계의 투자 대비 그 이후 단계의 투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시장이 이제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롭테크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이제 분류한 기준을 보게 되면요, 프롭테크를 1.0 그리고 2.0, 3.0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더 할 텐데 저희가 뭐 진로라든지 또 에어비앤비, 위워크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속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완제로서 이제 시장에 진입한 그런 회사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체제로서의 그런 도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시장을 좀 보완하고 좀 더 기술 기반으로 돕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롭테크 1.0 버전을 보게 되시면 핵심은 디지털화를 통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인공지능적인 변화 없이도 전산화와 또 인터넷을 활용하여서 기존의 정보를 획득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절차들이 많이 간소화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 교환의 비용의 절감이 가장 큰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제 기업 이제 상장까지도 가게 되는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였죠. 두 번째는 이제 프롭테크 2.0인데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류들이 있고 근데 가장 많이 와닿았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네. 기회 확장이라고 저는 좀 봤습니다. 특히 이제 공유 경제를 통한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또 아마 피부로 많이 와닿으셨을 겁니다.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기존의 시장에 있던 공급자들을 그 외에 다른 선택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그 공급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소셜 베네핏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와 또 자본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 확대는 기존 시장에서 큰 이제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프롭테크 3.0인데요. 저는 지능의 확장이라고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접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 판단을 내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 부동산 관련된 경제 활동과 또 그 선택 의사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돕고 기존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필요한 전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충시켜주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워크도 이제 프롭테크 3.0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 전문성이 없는 공인 중개사분들에게 그러한 전문성을 부여해드리고 또 건축 전문가들에게는 공인 중개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더 확대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롭테크의 이제 추가적인 이제 분류를 보게 되면요, 이제 유형별 자산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등이 있을 거고, 또 서비스로 보게 되면 중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시공, 관리, 또 공유, 금융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이 기술과 결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형성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100여 개 이상의 프롭테크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흥 스타트업들도 함께 협업하면서 상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세부적인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거래에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154조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약 50만 6천 건 정도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러 상황의 변화로 통계의 변화는 있지만 이 정도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많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금을 이미 입금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듣고 있고요. 네, 많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토지나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제 그 거래 규모를 보게 되면 약 161조 정도가 이제 일어났었고 81만 7천 건 정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아마 토지를 거래하거나 아파트 외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많이 보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60, 70대 분들이 매도를 많이 하시고 40, 50대 분들이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는 또 토지에 대한 탐색과 또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해야 될지 혹은 뭐 리모델링, 기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해야 되고 리스크도 많이 있고 또 기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핸들링하기에는 부담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네, 통계를 좀 더 살펴보면 약 50억 이하의 거래가 굉장히 이제 건수와 누적 금액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보통의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의 이제 전문가들은 또 운용사 또 건축 설계사 전문가분들은 큰 규모의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네. 한국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평균 건물 층수보다 서울에 있는 평균 건물 층수가 더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많이 성장했지만 건물로 봤을 때는 노후화된 건물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된 2층 이하 건물이 약 40%나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또 건설이 일어날 잠재적인 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지라고 하면 땅의 최소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평 이하의 땅이 약 93%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 보신 것처럼 또 10억 이하의 토지 거래 합계가 약 46%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로 봤을 때는 더 큰데 약 96% 정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과 거래가 그 규모에 의존하여 발생되는 또 수수료와 또 비용들이 있다 보니 큰 규모의 부동산들이 주로 많이 다뤄지고요. 작은 규모의 부동산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이스워크는 기술로 혁신해서 작은 규모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약 3,800만 개의 필지가 있고 저희는 그 필지들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 정보 제공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 그리고 근미래에 일어날 변화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땅을 좀 더 정형화시키고,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해서 이 땅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좀 더 투명화하는데 저희의 핵심적인 그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제공입니다. 자산이 있지만 이것을 쉽게 팔지 못하고 또 쉽게 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의 가치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정보 제공과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 공간을 또 사고 팔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또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돕고 기술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전의 주택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건물은 20년 이상 지나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다 감가상각돼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그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에 따라서 최적의 설계, 최유효 이용을 따른 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개발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면적이 생기게 되고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상권이 살아나고 트래픽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준공한 사례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전의 가치가 있고 부동산 개발 후에 예상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상되는 비용, 각종 건축 부대 비용, 그리고 세금 등이 있고 차익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로 매각하지 않으면 운용했을 때 나오는 운용 수익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 전의 가치도 계속 변하고요. 개발 후의 예상 가치도 변동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용과 세금도 바뀌게 되고 여기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잘못해서 10년 늙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 분야고 저희는 이것을 기술을 통해서 전문가와 또 고객들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 서비스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공지능 건축 설계 엔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결과인데요. 같은 법정동 내에서 같은 용도 지역에서 이제 최대 용적률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80~9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땅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법적 허용 내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동산의 가치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규의 변동 또한 복잡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인데 1년에 7차례씩 바뀌는 이제 법규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크게 변화가 있어서 땅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암시적이고 비직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명목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광고를 아마 보신 적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빠져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 수익률만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왜곡 이슈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발코니에 관련된 법이 이제 바뀌면서 어,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전용 면적이 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화가 어렵습니다. 어,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고 또 거래 사례가 되게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회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됩니다. 내가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 기간 동안에 운용하지 못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따져야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하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또 비용과 세금도 있고요. 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조합을 고려하게 되면 법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들이 있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리스크를 정리해 보면 이제 설계와 이것이 이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한 리스크가 있고요. 또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또 이 개발 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설계와 인허가 레벨에서의 기술로서 이제 돕는 것들 그리고 그 후에 분양과 임대를 예상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돕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술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떠한 전문가가 이제 정리한 사례예요. 검토 매물이 있을 때 약 한 1.5% 정도가 계약의 성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필터 아웃이 됩니다. 그때 좋은 땅은 반나절만 해도 팔리기 때문에 빠르게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한데 한 땅을 검토하는데 수십만 원의 비용을 들여도 잘 검토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토해야 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토지 거래와 개발의 또 매수 매도의 페인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고 저희 스페이스워크는 이 부분을 돕고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 설계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었을 때 그 바둑의 스테이 스페이스가 약 10에 170승 정도입니다. 소형 건축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10에 210승 정도의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규와 대상지 물리적인 조건 그리고 최적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변하는 부동산 시세 등이 영향을 주고 있고 10c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상태 공간을 탐색하는 문제이고 기존의 최첨단 기술인 이제 유전 알고리즘과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산 속도의 이슈로 인해서 충분한 탐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오래 걸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심층 강화학습 기법을 가지고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이제 개발하였고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강화학습과 여러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은 이전 강연에서 한 것을 확인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문가가 실제로 배치한 주차 배치와 인공지능 설계 엔진이 배치한 주차 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한 또 포인트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를 인공지능이 그 연산해서 추론해내는 과정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결국에는 트라이얼 앤 에러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수익 관점에서 또는 기타 기준에서 더 나은 설계인지를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게 되고 그 결과 빠른 시간 안에 그 설계안을 추론해낼 수 있는 모델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설계는 전체적인 이제 설계 맥락을 이해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쉽게 추론할 수 있도록 또 설계하게 됩니다. 예, 뭐 세부적으로 이제 건물의 외곽과 또 주차 또 용도 배분과 여러 이슈가 있고 이 복잡한 요소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좀 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가치 평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또다시 이제 건축 설계 엔진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추정을 하고 있고, 분양가와 임대료를 추정하고 각 건물 유형별로 모델을 갖추고 있고요. 목적에 맞는 클러스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시는 것은 이제 법정동 구분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하는 그 땅들의 그 집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각 목적에 맞는 그 땅의 그 집합을 이제 생성하고 그에 따른 판단들을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전체 테크 파이프라인인데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2차, 3차, 4차 가공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관련된 전 처리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심층 강학습 기반의 모델링 통해서 설계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축 설계 엔진과 부동산 가치 평가 엔진의 두 전문성의 조합으로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출력하게 되고 이 보고서가 시중에서는 건당 수십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네, 다음은 심층 강학습을 토대로 최적의 설계안을 찾는 과정을 어느 정도 시각화한 영상인데요. 계속해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탐색하고 그 기준하에서 최적화를 시도합니다. 저희 대표 서비스로는 랜드북이 있고요. 무료로 간단한 이제 규모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유료로 상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이제 설계를 요청하고 그 설계를 토대로 이제 보고서까지 출력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약 만 제곱미터 정도까지 해당되는 범위의 건축 설계도 저희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익을 위해서 2018년도 6월에 이제 용산에서 노후 건물이 붕괴된 사건이 있을 때 그 유사한 붕괴 위험 있는 건물들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를 제작해서 저희가 또 공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는 좋은 땅을 이제 확보하고 매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 거래 플랫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스페이스워크는 토지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또 유동화를 통해서 더 좋은 공간들을 이 사회에 공급하고 돕는 그러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